네, 현성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예술단 사전점검단 7명이 우여곡절 끝에 내려와서 1박 2일간의 방남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경의선 육로는 2년 만에 열리게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동국대 김용현 교수, 정치부 이봉석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기자에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만 일단 서울로 와서 강릉행 기차를 탔는데요. 지금까지 상황과 또 KTX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어떤 과정들, 이동 경로들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일단 오늘 오전 8시 57분경에 이제 군사 분계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약자로 MD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곧반에 이제 CIQ에 이제 도착을 해서 CIQ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그야말로 이제 세관 통과 출입사무소죠. 예, 출입사무소인데 있는. 여기서 이제 일상적인 어떤 다른 외국을 나갈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네. 세관, 출입국 심사, 검역 이런 걸 이제 하는 게 이 CIQ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보통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오늘도 이제 한 15분 정도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9시 17분에 출입경 절차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북측이 넘어올 때 이제 버스를 이용을 했는데 버스 2대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버스 2대로 이동을 해서 이 절차를 위해서 잠시 내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버스에 다시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남측으로 이제 그 서울역까지 이동을 하게 됐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통일대교로 이제 통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유로를 지나가지고 강변북로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역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서울역에서 다시 버스를 내려서 KTX를 타고 네. 지금 이제 강릉으로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좀 한 시간 네, 50분 그렇습니다. 정도 예, 걸리는 1시간 거죠? 정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도 쭉 네. 오늘 아침 상황을 보실 텐데요. 네. 상당히 좀 이런저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북측이 내려오는 그 그렇습니다. 순간도 그렇고요. 네. 아까 현성월의 등장도 있었고 그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먼저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하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측에서 내려온 최초의 인물이 현성월이다. 네. 이것 자체가 좀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 예.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북측의 그동안 남북 관계가 강대 강의 대결 구도 작년 8월까지 우리가 좀 역산해서 보면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설까지 나왔던 예. 그런 상황이었고 작년 내내 남북 관계는 군사의 긴장의 수위를 떨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최초의 북측 인사가 내려왔다. 그리고 그것도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왔다. 이것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예. 경의선 육로는 아시다시피 2016년 2월 달에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경의선이 완전히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폐쇄와 동시에 개성공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도로 자체, 그다음에 그렇죠. 철도는 과거부터 쓰질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폐쇄가 된 이것을 완전히 열면서 이번에 또 북측의 선수들을 앞으로 또 예술단 이렇게 예. 전부 올 수 있는 그런 출발 그 지점이 오늘 시작됐다. 이 자체가 의미가 큰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이제 그 도라산 CIQ를 통해서 현성월 단장이 내려왔습니다만 예. 상당히 국제사회나 또는 내외 이목을 굉장히 집중시켰습니다. 현성월 자신이 북한에서 상당한 예술가로서 중요한 인물이고 네. 또 그가 북측에서 예를 들면 당의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고 또 그동안 북한에서 예술가로서 어떤 상징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의 존재가 또 국제사회를 향해서 북한의 그동안 부정적 이미지 또는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발사 이것 때문에 북한에 가해졌던 상당히 부정적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내는 그런 어떤 출발점으로서의 또 현성월의 존재감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취재진도 많이 몰려 있었고 엄청 몰렸었죠. 또 네. 엷은 미소를 띠고는 있었지만 경직된 모습을 다소 보였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강릉으로 가서 어떤 일정을 갖게 되나요? 서울이 아닌 이제 강릉에서 1박을 하게 된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좀 예상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예. 예를 들면 서울에 도착하면 먼저 서울에 있는 그걸 다 공연장을 보거나. 둘러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 바로 KTX를 이용해서 이제 강릉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강릉 공연장을 둘러보고 지금 강릉 아트센터가 지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예. 예. 거기서 일단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둘러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강릉에서 1박을 합니다. 1박을 하고 서울로 바로 올 줄 알았더니 거기 잠을 자더라고요. 저. 네, 그렇습니다. 강릉에서 뭐 일각에서는 그 군 관련 뭐 이런 숙박 시설에서 지금 산다는 그 자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좀 더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예. 거기서 이제 일단 저기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KTX를 이용을 해서 내일 오전에 그 서울로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공연장을 지금 어디가 될지 지금 그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디가 될지는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야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서울에 있는 공연장을 점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이제 다시 북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수순을 밟게 됩니다. 네, 교수님. 이게 네.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강릉보다는 서울에서 할 일이 훨씬 많고 네네. 둘러볼 곳이 많기 때문에 강릉은 아트센터 보고 바로 오지 않겠냐는 예상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1박 2일인데 강릉에서 오래 머무는 이유는 뭐라고 좀 보고 계세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지금 이제 현송월 단장에 쏠린 내외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북측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원래는 어제 내려오기로 한 걸 하루 늦춘 것도 아마 그런 우리 언론의 취재 열기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강릉에 집중한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창과 가깝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예. 원래 평창 올림픽 중에서 우린 평창 올림픽 그러면 평창 지역만 생각하는데 네. 엄밀하게 따지면 올림픽은 평창과 강릉에서 열립니다. 예. 강릉에 이제 피겨 스케이팅이나 또는 전체적으로 스피드 스케이팅 뭐 이런 것들이 강릉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릉을 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또 이제 아마 아이스하키 경기도 강릉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보면 강릉을 북한은 집중한다 이런 그런 이미지를 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북측의 예술단이 와서 공연하는 일정이 강릉에서 시작돼서 서울은 그 다음 그러니까 강릉 다음에 서울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릉을 먼저 하고 서울을 하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강릉을 먼저 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또 아까 이전 시간대 안 박사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그 북한인들이 바라볼 어떤 네. 서울에서의 어떤 문화적 충격 네. 이런 것들과 또 최소화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도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도? 물론 이제 북한 내에서도 현송월 정도면 한국이나 서울의 발전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강릉을 먼저 보면서 서울로 와서 이제 올라가는.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서울을 서울로 옵니다만. 먼저 왔고 그다음에 서울 올 수밖에 없었죠. 그다음에 이제 강릉으로 가는 이런 절차인데 올라오는 경로는 이제 그 강릉에서 이제 서울을 보고 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 공연장 같은 경우는 대체로 북한에서도 지난번에 그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공연을 북측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 공연장에 대해서는 북한이 그렇게 여러 가지 걱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강릉 공연장이 12월 15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릉 공연장에 그 공연 최근에 공연장이 준공이 됐고 998석인데 지금 아트센터가 그래서 강릉이 실제 공연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강릉을 보겠다. 이게 이제 북한의 의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릉에 도착해서 이제 강릉 아트센터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점검단이 이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네, 일단 북한 지금 관현악단 규모가 한 140명 정도 예.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정도의 이제 공연하기에 이제 적합한지 그리고 또 음향 시설이라든지 그 어떤 북측과 우리나라의 어떤 공연이 좀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좀 둘러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또 아무래도 이제 현지 이제 스태프들하고도 좀 어느 정도 얘기가 지금 돼야지 네. 그래야지 이제 그게 이제 공연이 순조롭게 될 수가 있으니까 또 설비 자체도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뭐 예를 들면 공연장이라고 해서 무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여기서 다양한 이제 IT 그런 그 기자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점검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또 안전이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북측 공연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물론 공연은 이제 실내에서 하긴 하겠지만 밖에 어떤 그 환경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강릉 아트 센터는 1,000석 규모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규모에 대한 좀 얘기가 좀 있었다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서울은 지금 뭐 고척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소 여러 곳이 이 후보군으로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공연은? 네, 서울 말씀하신 대로 강릉의 경우에 강릉 아트 센터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한 1,000석 정도 규모. 그리고 또 북한에서 좀 공연장 규모가 좀 작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 그 실제로 그런 요구를 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확인해 봐야.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아무래도 공연의 메인이 그 강릉이고 왜냐하면 이게 평창 올림픽 공연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물론 우리는 이제 그냥 쉽게 강릉보다는 이제 서울이 수도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을 텐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전반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거는 평창 올림픽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또 이 강릉 아트센터가 그 평창의 그 다양한 무슨 행사라든지 리셉션이라든지 이런 열리는 그런 장소로 그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인은 평창이 그 강릉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공연 자체가 그런데 좀 서울보다 좀 공연장이 좀 작으면 이게 그런 얘기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은 게 아니냐 그렇게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서울에서는 그 지금 다양한 장소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아니면 세종문화회관 여기도 지금 얘기가 나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다른 뭐 좀 더 규모가 큰 고척돔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롯데 샤롯데라든지 뭐 다양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아무래도 공연장 섭외는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전쯤에 이제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공연장들이 이미 공연 일정들이 다 잡혀 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감안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공연장 섭외를 뭐 평창 올림픽 공연이 열리기 직전 한 달 아니면 2달 직전 그 정도의 시간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별 섭외를 또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인데 일단 공연장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겠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공연 장소도 중요하지만 사실 공연 내용에 저희가 더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악기 관여운 악단이기는 하지만 이제 최재 선정 내용이 담길지는 저희가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가 끝난 건가요? 아니면 아직 협의를 해야 하는 과정인가요? 아마 그 부분은 큰 틀에서는 협의가 끝났다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이제 공연의 내용도 이제 상당히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데 대체로 아마 민요 그다음에 세계적인 그런 남북한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유명한 어떤 과거의 교향악이랄지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봤을 때는 공연의 내용은 좀 더 그 양측 체제를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중립적이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인정받거나 또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음악 또는 우리 민족 음악, 민요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그 거의 정리가 돼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봉석 기자 이야기 중에 아마 국립극장의 해오름 극장도 아마 그 가능성 있는 곳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립극장이 서울역에서 이동하기에는 동선 자체가 국립극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 남산 순환도를 통해서 바로 올 수 있고 또 경호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도 국립극장도 하나의 대안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황영조 기념관 그 1,500석 규모 거기도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규모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연장 섭외가 그렇게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미 뭐 대관이 다 끝난 그런 상황인 경우에 다양하게 이제 거론을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뭐 공연장 규모라든지 예를 들면 강릉이 1,000석 규모인데 또 서울에서 너무 크게 공연을 하면 예를 들면 만석 규모 뭐 만석이 넘어가는
공돼서 하면 물론 흥행 효과라든지 어떤 홍보 효과는 노릴 수 있겠지만 네네. 좀 약간 매치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곳을 얘기해주고 북한 네. 측에서 북측에서 아마 선택하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볼 수 현재 있겠죠. 아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네. 높은 그 공연장은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하나 대안이 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은 과거에 북한에 교향악단이 와서 공연을 했던 장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북측으로서는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도 분명히 남아 있을 것이고 공연장 자체가 뭐 예술의 전당이 뭐 아주 또 탑 클래스의 공연장이고 또 도심으로서도 그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국립극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주변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조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극장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 고척돔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고척돔에서 하게 된다면 이건 완전히 대중적인 그런 공연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자리 자체가 워낙 넓고 그러나 또 이 예술 공연, 관현악단의 공연은 음향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음향 시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일지에 대해서는 한번 그 퀘스천을 또 가질 수밖에 없는 공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측이 좀 더 과감하게 공연을 하겠다 그러면 고척돔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잠실체육관이나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북한에서 좀 더 조용한 그러면서도 이제 북한이 서울에서 공연을 좀 아주 그 클래식하게 하겠다 그러면 아마 예술의 전당이나 국립극장이나 세종문화회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지금까지 동국대 김용현 교수 그리고 정치부 이봉석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